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브니입니다. 오늘은 현재 멀어진 사람의 근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살다 보면 친하고 가까웠던 관계라도 감정이 상한 채로 시간이 흐르거나 연락이 끊기기도 하죠. 이번 리딩에서는 그 사람이 지금은 뭘 하고 사는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지까지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같이 카드를 뽑아보면서 선택하실 시간 드릴 텐데요. 그 사람을 떠올리면 감정이 좀 북받치시더라도요. 되도록 차분한 상태로 한 장을 선택해주세요. (1번) 묘약 카드 선택해주신 분들 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분들과 상대의 성향을 알아볼 텐데요. 1번 분들에게는 배려와 사랑과 이해, 이런 감정이 뛰어난 분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중요시하시고 나 혼자 행복한 것보다는 내 주위 사람들, 친구나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를 먼저 생각하는 개인주의보다는 협력과 협동, 도움,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시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성향으로 인해서 1번 분들은 어디서든 좀 예쁨을 받을 수가 있는 모습이고요. 좀 살갑고 친근한 편이라 특히나 어른들이나 선배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주변에서 친구들도 1번 분들을 찾을 것 같고요. 사회생활을 잘 하는 편으로 보입니다. 또 의도적으로 내가 잘 보이려고 목적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성향 자체에서 진심이 우러나온다는 점이 느껴져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예쁨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상대는 1번 분들과 다르게 마이웨이 기질이 굉장히 강한 분이거든요. 정말 다른 사람이나 주변 상황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내 생각, 이런 것들만 따라가는 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어떤 조언도 본인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나는 나만의 길을 갈 거야. 다른 사람들이 말려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무조건 해야 돼. 이런 성향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모험심이 강하고 실천력이 강하기도 하지만요. 또 이것저것 해보다가 끝을 내지 못하는 용조사미 같은 기질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책임감이 부족하고 뒷수습이 잘 안 되는 편이에요. 1번 분들은 좀 세심하게 알뜰살뜰 이것저것 잘 챙기는 편이라면
상대는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 파워풀한 에너지는 강하지만 뒤에 가서 약간 이것저것 펼쳐놓고 상황에 문제가 터지면 본인은 발을 빼려고 하는,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성향이 나타날 수가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을 알아보면 아주 강렬한 카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그렇게 물질적으로나 뭔가 겉으로 보기에 아주 힘든 일은 없다. 오히려 굉장히 멋지게 살고 있는 편에 속한다. 자신만의 길을 잘 구축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황제 카드까지 등장한 것으로 봐서 현재 내 인생에서 한 단계 목표를 완벽하게 이뤘다 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온 시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만의 사업을 성공을 했다든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거나 또 물질적으로 목표한 바를 이루셨다라고 보여지고 승진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이 목표한 바를 이뤄서 약간 권력을 잡았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적으로나 성과적으로는 나를 확실하게 알리고 나의 자리를 굳건하게 만든 편이지만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뭔가 연애를 하고 있진 않을 것 같고 또 연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딱히 깊은 감정의 연결고리가 없는 듯한 모습,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단지 연애가 하고 싶어서 만나거나 조건을 보고 만나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연애보다는 자신의 일에 더 집중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지금은 나의 존재감과 능력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키고 싶다. 그런 욕구가 강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어쩌면 지금까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받고 싶은 보상 심리가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더 확실하게 각인시키지? 이런 생각들이 강해져 있는 상태고요. 그로 인해서 성공은 했지만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 계속해서 전쟁터처럼 항상 싸워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다. 경쟁자들 속에서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진심으로 다가오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무언가를, 나의 조건을 보고 다가오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경계심이 피어나는 때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카드를 보면 상대는 지금 자신의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큰 성공이 떨어져서 조금은 힘겨워하고 있는 듯해요. 그 왕관의 무게를 지탱하기를 힘들어하고 계실 수가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을 살펴보면요. 물론 상대가 이렇게 성공을 이룬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능력을 인정하긴 하지만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만의 주장이 너무 강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주변으로 사적으로 친한 관계나 아니면 마음을 정말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일적으로 얽혀있는 관계만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람들만 다가온다.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껴지는 사람들만 다가왔다가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지며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기보다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좀 다가왔다가 떠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라 마음 붙일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깊은 관계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분이 너무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센 편이다 보니 이것을 주변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감정도 교류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주장만 내세우는 경향이 많아서 좀 고집불통이다, 이기적이다, 편협하기도 하다,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황제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방면의 것들을 많이 바라봐야 하는데 자꾸만 한 가지 길로만 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라 그런 점에서 답답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비유를 하자면 정말 답답하고 꽉 막힌 성질 있는 부장님 같은 모습이에요. 부장님 앞에서는 사람들이 비위를 맞춰주고 칭찬을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뒤에서는 또 저런다. 맨날 왜 저렇게 융통성이 없을까? 늘 고집불통의 성질만 낸다. 본인이 시켜놓고 잘 되면 자기 덕, 안 되면 우리 탓한다. 이런 부정적인 험담이 오갈 수가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대도 이런 점을 은근히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마음을 붙일 곳이 없어서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외롭고 고독하지만 그것을 티를 내지 않으려고 또 본인 스스로도 그것을 이겨내려고 오히려 더 권력과 명예에 집착하게 되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번 분들이 뽑아주신 이 묘약 카드도 건강과 관련해서 뭔가 좀 독소가 쌓여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는 좀 정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고, 또 남들이 모르는 자신만의 아픔을 숨기고 있다든지 또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분은 1번 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읽어볼 텐데요. 지금의 상황은 좀 마음을 붙일 곳이 없고 내 마음을 털어놓을 것이 없고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 내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한 상황인데, 그럴 때 문득 1번 분들의 생각이 떠오른다고 하거든요. 1번 분들은 내가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의지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다. 정말 진지하게 나의 고민을 들어주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다. 내가 좀 과격하게 이야기를 해도 쿠션처럼 받아주었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이제서야 하시는 것 같고요. 또래에 비해서 굉장히 성숙하고 능력도 좋았던 인물이자 친구나 연인처럼 가까운 관계였다면 더욱더 의지가 되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1번 분들의 생각을 떠올리며 그때 그랬었지, 1번 분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지 라고 떠올려 보시고 조금 그리워하시는 듯한 마음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되돌리고 싶은 감정이나 다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감정까지는 들진 않는 것 같고, 그래 그랬었지, 그런 시간이 있었지 라고만 여기시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실 1번 분들을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다거나 미워하고 있다는 감정이 들진 않거든요. 그냥 나의 인생에 와줘서 고마운 존재였다. 그 당시에는 우리 스타일이 너무나 달라서 이해를 하기가 조금 힘들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좀 독특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1번 분들의 마음과 의도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 만약 지금 만났다면 이전과는 조금 다른 행동을 보여줬을 것 같다. 이런 아쉬움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기대도 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그냥 1번 분들도 본인도 각자의 길을 가면서 인생을 잘 살아가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1번 분들에 대한 어떠한 원망도 남아있지 않고 그냥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란다. 또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직접적으로 상처를 줬다기보다는요, 그냥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멀어졌던 것으로 여기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1번 분들에게 미안한 감정 또한 크게 있진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각자가 각자의 생각이 있었다고만 여기시는 듯하고 1번 분들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졌지만 나와는 맞지 않는 사람이었다. 좀 이렇게 결이 다른 사람이었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두 분이 혹여나 만나게 될 수 있을지를 알아본 카드를 보면요, 그러한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탑카드까지 등장한 것으로 봐서 상대는 이미 1번 분들과의 만남 가능성을 거의 포기를 하고 계신다. 낮게 보고 계신다. 우리는 만날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단정을 지어버린 상태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두 분이 이미 많이 멀어져 버린 상태라 다시 이어지기에는 연결고리가 굉장히 약하고요. 만약 1번 분들이 먼저 연락을 하더라도 이분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요즘은 잘 지내?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랬구나. 그럼 잘 지내. 잘 지내길 바랄게. 이렇게 짧은 대화만 오가고 연락도 단발적으로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1번 분들께 리딩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요.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이번 사자카드 선택해주신 분들 먼저 이번 분들과 상대의 성향을 알아보면 약간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모습이 보여집니다. 두 분 모두 목표지향적이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기질이 강하셔서 약간 MBTI에서도 세 번째 자리가 두 사람 다 F보다는 T에 가까운 성향일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인생에서 목표를 이뤄가고 성과를 내는 것을 중요시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번 분들은 굉장히 예리하시고 모든 것에서 아주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모든 것을 척척 잘 해내는 분으로 보여져요. 정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은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나 혼자서라도 다 해낼 수 있다.
이런 마음도 강한 듯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이번 분들을 되게 대단하게 우러러볼 수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카리스마가 느껴져서 조금은 눈치를 보게 된다거나 이번 분들의 기에 눌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말씀을 하실 때도 굉장히 깔끔하고 명료하게 정말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편이고요. 감정을 숨기기보다는 드러내는 편이고 호불호가 명확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이 누군가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라거나 특히나 집단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뛰어난 자질을 보여주실 수 있고요. 또 어디서든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더라도 이번 분들의 능력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게 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상대방 분의 성향을 보자면요. 이분은 어떤 무리에 속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평균을 유지를 하려고 한다. 나를 특출나게 어필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들과 속도를 맞추는 것에 집중하시는 편이고요. 누군가를 이끌기보다는 따라가는 것에 알맞은 성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분에게서는 좀 전체적으로 펜타클 카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 있다거나 내 것에 대한 소유욕이 있어서 내 것을 잃고 싶지 않아 하시고 뺏기고 싶지 않아 하는 성향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줄 수 있지만 나의 경계점을 넘어오는 사람이 있거나 내가 약간이라도 손해를 볼 것 같다 싶으면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갑자기 이분의 카드를 보니까 약간 황소자리이실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안정적인 것을 추구를 하셔서 변화에는 약간 속도가 느리거나 두려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카드를 보면 이번 분들은 어떤 집단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선호를 하시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나의 의견을 강하게 어필을 하는 편이라면요. 상대는 그냥 흐르면 흐르는 대로 일반적인 기준만에 맞춰서 따라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을 알아보면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크게 힘들게 지내고 있진 않다고 하거든요. 자신의 일에 아주 집중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고 또 어쩌면 최근에 승진을 하셨다거나 취업에 성공을 하셨다거나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 전반적인 생활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갔다고 보여져요. 어떤 것이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신 모습이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정도면 꽤 괜찮지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는 도달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연애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연애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일에만 집중하시다가 최근에 연애를 시작해볼까? 라고 마음을 먹게 된 시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렇게 겉으로는 되게 일반적인 기준이나 분위기를 잘 맞춰주다 보니 사람들에게 되게 관대한 것처럼 보이고 젠틀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스스로 속으로는 좀 이전보다 더 계산적인 사람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하거든요. 상대방 스스로가 그것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고 아무래도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다 보니 점점 그렇게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성을 볼 때도 자꾸만 마음이 아니라 조건을 보게 된다. 또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도 자꾸만 명예나 금전에 대한 욕구, 소유욕 이런 것들이 더 커지게 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승진을 하고 또는 취업을 했거나 이렇게 자신의 위치가 높아졌음에도 뭔가 물질로는 채워지지 않는 허한 감정이 드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목표 달성에 집착을 하게 되거나 눈이 높아지게 되는 듯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속으로는 자꾸만 불안한 감정이 감돈다고 하는데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조금 외로워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을 살펴보면요. 주위의 평판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지, 저 정도면 안정적으로 성공했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상대도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주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유별난 행동을 한다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어필하지 않으실 것 같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맞게끔 적당히 리액션을 해주고 반응을 해주셔서 사람들에게 매너가 있는 사람인 것 같다는 평가를 들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속마음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어느 정도 친해지고 난 후에도 벽이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힘든 것 같다. 쉽게 친해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선이 있는 사람이라 좀 끈끈한 관계나 허물없는 친구가 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또 이분은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사람들과 크게 교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서도 또 때로는 좀 외롭다, 고독하다, 이게 인생인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외부의 상황이나 이분이 갖추고 있는 것은 이전보다 좀 발전을 했을 수 있지만 상대의 내면적인 감정은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과 고독함을 느끼고 이제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자꾸만 조건을 따지는 본인의 모습에 본인 스스로가 좀 속물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는 현재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다기보다는 본인 가치관과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분이 이번 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읽어볼 텐데요. 일단 소드카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번 분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라고 느끼고 계시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분들과 나는 너무나도 달라서 다른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맞춰가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두 분이 같은 그룹이나 집단에 있었다면 이번 분들은 나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면서 리드를 하는 편이라 상대에게 이렇게 해야지 라고 좀 지시를 하듯 말씀을 하셨던 모습이고요. 또 이번 분들이 가진 재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룹에서도 되게 주목을 받았던 것 같거든요. 반면에 상대는 그냥 중간만을 유지하며 사람들을 따라가는 스타일이라 그런 점에서 이번 분들에게 많이 치였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면 이번 분들이 너무 독단적으로 행동을 했다. 나의 의견은 무시하고 이번 분들 뜻대로 끌어당기고 리드하면서 이번 분들이 관계를 주도하는 좀 갑을 관계가 있던 사이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가 이번 분들의 기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지금 이번 분들과 멀어지고 난 이 순간에 오히려 나의 능력을 더 많이 펼칠 수가 있는 것 같다. 항상 이번 분들과 내가 비교가 되었다. 나도 내 것을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순간이 약간 눈치가 보였고 또 전쟁터 같았고 이번 분들의 비율을 맞춰주어야 해서 그때를 생각하며 너무나 힘들었던 순간이라고 느끼고 계시지만요. 그렇지만 지금 시간이 흐른 후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가 조금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닐까. 현재 성숙해진 이후의 관계를 다시 돌아본다면 그때 이렇게 행동했다면 우리 관계가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다. 그런 점에서 약간의 아쉬움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두 사람이 혹여나 만나게 될 수 있을지를 알아본 카드를 보면요. 두 분은 원하기만 하면 다시 만나실 수가 있고 또 연락을 하실 수가 있는 흐름으로 보이지만요. 두 사람 모두가 서로 좀 눈치를 많이 보고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까지도 느끼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한다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회포를 풀 수 있고 오해를 풀 수도 있고 또 연인이라면 다시 재회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보실 수도 있지만요. 그런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 보이고 상대가 행동력이 약한 분이라 이번 분들이 먼저 연락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림입니다. 또 두 사람이 만약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전과 같은 큰 갈등은 없을 것 같거든요. 이제는 서로의 감정적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는 심리적인 여유가 있어서 약간 성숙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때 일에 대해서 서로 감정이 많이 풀릴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아직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남았다. 그때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다시 연락을 하는 것도 과거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어서 나쁘진 않지만요. 만약 굳이 지금 상황도 이번 분들에게 그렇게 심리적인 타격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각자의 인생을 사셔도 홀가분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분들에게 리딩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공작 카드 뽑아주신 분들 먼저 3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성향을 알아볼 텐데요. 3번 분들은 마법사 카드가 등장한 것처럼 어디서든 존재감이 확실하신 분이고 또 무엇이든 이것저것 해보고 싶어 하시고요. 또 이 카드와 함께 보면 3번 분들에게는 잠재력이 굉장히 많고 다양한 방면에서 능력도 아주 출중하셔서 아주 다재다능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치 있고 센스 있는 입담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항상 인기가 많은 편이실 수 있고요. 어떤 관계에 있든 어떤 집단에 있든 3번 분들과 있으면 좀 화기애애해지는 듯한 그림, 사람들에게 예쁨을 받을 수가 있는 분으로 보여져요. 회사라면 일도 척척 잘 해내고 사회생활도 잘해서 선배들에게 예쁨도 받는 그런 그림이 많이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되게 활기차고 활발하고 실행력과 행동력이 좋은 분이라고 보입니다. 반면에 상대방 분은 3번 분들과 다르게 아주 안정적인 것을 추구를 하시고 본인을 많이 드러내지 않으시고 내 능력이든 생각이든 내 것을 겉으로 잘 표현하지 않는 성향이라고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듯한 모습이에요. 또 상대방 분은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편이면서도 은근히 자존심은 있고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도 강해서 본인이 먼저 다가가는 것을 약간 꺼려 하시거나 자존심 상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은근히 콧대가 높은 분이라 약간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면모가 나타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관계도 굉장히 협소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나의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인맥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금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을 알아보면요. 첫 카드부터 바로 죽음 카드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분은 지금 인생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3번 분들과 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이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전체적으로 뭔가 흐름이 막혀있는 듯한 느낌? 인생에서 뭔가 격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시점으로 보여져서 최근에 퇴사를 하셨다거나 3번 분들뿐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간관계가 정리가 되었거나 이렇게 무언가 싹 비워지고 있는 시기일 수가 있을 듯 합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고 뭔가 변화를 겪어야 하고 이직을 해야 하고 또 통장에 잔고도 남지 않고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성과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다고 합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과가 나지 않는 듯한 모습이고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거의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려서 지금은 뭔가를 시도를 해보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지 좀 엄두도 나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힘들어하고 계시고 내가 여기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 여기서 빠져나올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고요. 상황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지금은 탈출구가 없다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있는 듯한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인생을 회상해보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은 인생이 좀 피폐해진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분 스스로가 자존심으로 인해서 기회를 놓쳐버렸거나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세상을 보는 시야도 굉장히 좁은 편이기도 하고요. 또 뭔가가 자꾸 이분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좀 집안에 사정이 있다든지 가까운 관계에서 물질적인 부분이 잘못 얽혀 있다든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많이 들기도 하네요. 이렇게 이분의 발목을 잡는 무언가가 또는 누군가가 있어서 이 사람이 그런 늪에서 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으려 하고 어떻게든 근근히 일상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상대가 힘들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긴 알아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지 않을까?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행동력이 약하고 계속 좀 축축 처지고 약간 비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늪에서 빠져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런 수동적인 태도에 주변에서도 안타까운 반, 답답한 반 이런 감정이 공존하는 그림입니다. 너무 포기가 빠른 것 같다, 자꾸만 뒤처지는 것 같다, 본인이 직접 움직일 생각은 하지 않고 누군가가 떠먹여주기를 바라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같다. 이렇게 여기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나 일적인 부분이나 성과적인 부분, 그리고 직장에서도 뭔가 이 사람이 정말 티가 나게 일을 못 해내는 건 아닌데 또 그렇다고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 굉장히 애매한 지점에 있는 인물이라고 해요. 또 좀 미성숙한 단계인데 자꾸만 이것저것 찔러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약간 좀 잔머리를 굴리는 것 같아서
어른들이나 선배들이나 직장 상사가 보기에는 기본기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하시는 듯 합니다. 또 사람들과 만날 때 대인관계나 애정적인 부분에서도 공감 능력이 좀 약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 볼 때는 사람이 괜찮아 보이지만 알면 알수록 뭔가 좀 허점이 있는 것 같은, 빈틈이 있는 것 같은 모습이라 되게 애매한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회사에 추천을 해주고 싶어도 뭔가가 부족한 느낌, 소개팅을 해주고 싶어도 뭔가 걸리는 것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에게 직접적으로 티를 내진 않지만 조금은 발전이 필요할 것 같다. 시야를 넓히거나 관점을 바꾸거나 어떻게든 태도의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분이 3번 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읽어볼 텐데요. 여기서 바로 여왕제 카드가 나타나고 있어서 만약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3번 분들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다. 점점 후폭풍이 강렬해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앞서 나온 죽음 카드와 함께 보면 정말 3번 분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일상이 많이 무너진 듯한 느낌도 들고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라고 스스로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든지 후회와 미련들이 많이 남겨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3번 분들은 이미 나에게 마음이 완벽하게 떠난 것 같지만 나만 3번 분들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서글프기도 하고 지금은 어떻게 지낼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3번 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더 크게 느끼게 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3번 분들이 나에게 했던 말들이 그 당시에는 좀 잔소리처럼 여겨졌지만 알고 보니까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 점을 이제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된 듯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두 분이 비슷한 나이대라 취직을 준비하던 중에 3번 분들이 먼저 취업에 성공을 해서 상대에게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이런 자격증도 따봐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상대가 그 당시에는 약간 자존심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할게. 왜 자꾸 그렇게 뭐라고 하는 거야? 잔소리 좀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라고 하면서 3번 분들에게 날카롭게 말씀을 하셨던 모습이고요. 그렇지만 두 사람이 멀어진 지금의 이 순간에 와서야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성관계이거나 연인으로 얽힌 적이 없다고 한다면 3번 분들의 재능과 능력이 너무나도 부러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본인도 성숙하지 못하게 약간은 질투를 했던 부분이 없지는 않았고 3번 분들처럼 되고 싶으면서도 자꾸만 나와 비교가 된다는 마음의 열등감을 느껴서 시샘을 하고 날카롭게 말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는 내가 좀 미성숙했던 것 같다, 철이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고 멀어진 이 순간에 와서야 조금 후회를 하고 있고 3번 분들의 존재를 더 크게 느끼고 있지만요. 3번 분들은 이미 나를 잊고 잘 살겠지라는 마음에 그냥 홀로 씁쓸해 하시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두 분이 혹여나 만나게 될 수 있을지를 알아본 카드를 보면요. 두 사람의 만남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이분의 자존심 때문에 상대방 분 쪽에서 먼저 다가오려고 하진 않으실 것 같고 또 만약 3번 분들이 먼저 연락을 한다면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거나 연락이 이어질 순 있지만 3번 분들이 굳이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굳이 이 사람에게 맞춰져 가면서까지 희생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카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3번 분들과 상대의 삶의 레벨이라든지 생활 수준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단을 내려오면서까지 이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다 라고 카드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대도 이렇게 3번 분들에 대해서 미련이 있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 과거에 대한 후회가 남아있긴 하지만요.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좀 내가 난데 이런 느낌이 있고 프라이드가 강해서 괜히 고집과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서 좀 피곤하게 하는 성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번 분들이 먼저 연락을 하면 다시 또 그런 갑질 아닌 갑질들, 과거와 같은 태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고 3번 분들이 본인에게 맞춰주기를 바라실 수가 있어서 굳이 3번 분들이 다시 관계를 이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번 분들께 리딩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요.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 화산 카드 뽑아주신 분들
먼저 4번 분들과 상대의 성향을 알아볼 텐데요. 일단 4번 분들은 무엇이든 한번 마음을 먹으면 그것을 꾸준히 해나가는 성향이 강하지만 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인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아주 신중하고 세세하고 섬세하고 또 현실적인 분이실 것 같습니다. 또 일을 할 때도 하나하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악한 후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라 그렇게 모험적이거나 실행력이 빠른 편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을 할 때도 초반에는 누군가에게 먼저 살갑게 말을 건네거나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기보다는 예의를 차리면서 대하실 것 같고 마음을 열어주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스타일이다. 친해지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성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분의 성향을 보면 이분도 4번 분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현실적이고 섬세하신 분인데요. 반면에 4번 분들에 비해서는 실행력이 있는 분이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본인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계산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듯 하거든요. 다른 사람까지 배려해주고 챙겨줄 마음의 여유나 센스는 없지만 자신의 것에 대해서는 손해보지 않고 빠릿빠릿하게 챙기고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두 분은 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약간 다른 점이 있는 것 같고 결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때로는 좀 사소한 차이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 다툼이 일어났거나 약간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을 알아보면 아주 강렬한 카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분은 최근에 상황이 많이 변화가 되었다. 인생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별 카드까지 등장한 것을 보면 뭔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할 수 있을 만한 드러내고 축하받을 만한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새로운 세계로 발을 들이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자랑거리가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또 인생에서 좀 큰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보여져서 크게 성공을 했다거나 준비하던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했다거나 들어가기 어려운 직장에 들어갔다거나 좀 높은 성적을 내서 대학교에 입학한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모아놓고 나 이렇게 됐어 라고 자랑을 하면서 축하를 받는 듯한 그림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뭔가 좀 어화둥둥해줄 것 같고 스스로도 뿌듯해하고 자신감이 가득한 상태이고 주위에서도 축하한다는 말을 많이 건네줘서 지금은 인생에서 본인이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까지도 든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된 것 같은 그런 행복하면서도 자랑할 수 있는 순간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어서 나온 악마 카드를 보면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크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너무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이분을 좀 경계를 하거나 질투를 하는 시선들 또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 이분이 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너무 당당하게 나의 실력에 출중해서 그렇다.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좀 과시를 하는 편이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도 뭐가 저렇게 잘났다고 그래? 콧대가 너무 높다. 자기를 너무 과시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에서는 축하한다. 잘 됐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뒤에서는 좀 험담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고요. 오히려 미운 털이 박힌 듯한 모습까지도 보여집니다. 비유를 하자면 약간 연예계 데뷔를 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데뷔를 해서 사람들에게는 화려하게 비춰지지만 막상 실상은 과거에 안 좋은 꼬리표를 숨기고 데뷔를 했다거나 또 안티팬들이 생기기도 하고 실력으로 욕을 먹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되는 듯한 그림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상대가 지금 이렇게 상황이 180도로 변화가 될 정도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이 100% 본인의 노력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주변에서의 도움이 있었다거나 운이 따라준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교에 입학을 한다고 하면 요 정도 대학이나 회사에 갈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그날따라 수능을 잘 봐서 면접을 잘 봐서 또 운이 좋아서 조금 더 높은 곳에 붙을 수가 있었던 느낌이고 또 만약 상대가 결혼을 하는 경우거나 새로운 연인을 만난 경우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조건의 연인을 만나게 된 듯한 모습이에요. 물질적으로 풍족한 집안의 사람과 만나셨을 수 있겠는데요. 그것을 너무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시샘을 받거나 시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본인의 상황이 나아졌다고 그걸 너무 당당하게 자랑하면서 나는 이제 급이 달라 이런 식의 뉘앙스를 좀 은근히 보여주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행동이 변화가 된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느껴질 것 같고 또 뭔가 나 이런 부분이 걱정이야 라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자랑인 것 같은 모습. 좀 어떻게든 자랑을 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본인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난 듯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카드들을 보면 뭔가 좀 SNS 중독처럼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막 본인을 어떻게든 어필을 하려는 듯한 태도가 많이 보입니다. 이런 점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은 이분을 보면 한마디로 좀 연예인병에 걸린 것 같다. 개구리 올챙이 적 모른다. 아나무인이다. 이렇게까지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질적으로나 눈에 보이는 성과적으로는 뛰어난 결과를 내셨을 수가 있지만요.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위태위태한 순간이다. 그렇지만 본인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 약간의 실수만 한다면 폭탄 터지듯 구설수나 폭로가 펑펑 터질 수 있지만 본인만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고 다른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분은 4번 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읽어볼 텐데요. 사실 그렇게 4번 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진 않거든요. 그냥 지금 아쉽게 멀어져 버린 상태인 것 같다고 느끼시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컵 6번 카드까지 등장한 것을 봐서 4번 분들과의 기억이 그렇게 원망스럽진 않다고 합니다. 4번 분들과의 관계도 한때는 서로 감정 교류를 많이 하고 좋은 기억을 많이 남겼고 추억이 가득했던 관계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상황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멀어져 버리게 된 것 같고 그것을 정확하게 해명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쉽다. 그래서 4번 분들이 좀 때때로 생각이 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4번 분들에 대해서는 4번 분들의 마음을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약간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나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서 내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한때의 좋은 기억으로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상대가 4번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본인의 일상이라든지 본인의 일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라 그냥 뭐 그때 그랬었지. 4번 분들과 그런 일이 있었지. 4번 분들과 좀 오해가 있었고 말을 하지 않아서 약간 답답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해를 한다. 어쩔 수 없지. 그 당시에는 힘들었을 수 있더라도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왜 그랬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이러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4번 분들이 상대가 나에게 미안해하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신다면요. 미안함이나 죄책감 같은 감정은 딱히 크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두 분이 혹여나 만나게 될 수 있을지를 알아본 카드를 보면요.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4번 분들이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고 이분이 먼저 연락을 하진 않으실 것 같거든요. 4번 분들이 먼저 손길을 내밀어야 상대가 거기에 응답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4번 분들에게 이분과 만나는 것을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은데요. 지금도 약간 본인이 잘난 상태라고 느끼셔서 4번 분들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4번 분들을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나는 이 정도로 올라왔어. 그때의 내가 아니야. 나는 좀 달라졌어.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실 것 같고 그게 의도적으로 4번 분들을 까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약간 콧대가 높아져 있는 상태이자 아나무인인 상태라 4번 분들도 괜히 연락을 했다가 기분만 상하게 될 수가 있다. 좀 가불관계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분들이 좀 일방적으로 상대를 원하거나 매달리는 듯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딱히 그렇게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4번 분들께 리딩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요.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 밀크, 우유 카드 뽑아주신 분들 먼저 5번 분들과 상대의 성향을 알아보면 아주 극명하게 반대가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5번 분들은 무엇보다도 확실한 의사 표현을 중요시 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만히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도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서 적절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라 굉장히 차분하지만 존재감이 강한 편이에요. 필요한 때는 존재감을 강하게 어필하고 또 내 생각과 의견을 나타내는 것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성향이기도 해서 호불호가 명확한 편이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5번 분들이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끄는 리더 같은 역할은 아니지만 좀 무게감이 있는 분이라 이 사람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아주 무겁고 묵직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늘 명쾌한 판단으로 옳은 말만 하셔서 5번 분들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게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합니다. 반면에 상대는 속마음을 굉장히 숨기는 스타일이에요. 겉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 스타일이라고 보이고 내가 뭔가를 원하면 그 원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꾸만 애둘러 말씀을 하시는 스타일이거든요. 내가 대충 말해도 그냥 눈치만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챙겨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이런 점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소통에 있어서 오해가 빚어질 소지가 다분하고요. 본인 스스로는 나는 표현했는데 왜 사람들이 몰라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듯한 성향도 보이고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약간 책임을 전가를 하는 듯한 미성숙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번 분들은 좀 성숙한 성향, 상대는 미성숙한 성향,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이어서 지금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을 알아보면요. 지금 인생이 전반적으로 약간 불안불안한 상황이라고 해요. 뭔가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 계획대로 나아가지 않는다, 또 사회적인 관습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약간 걱정의 시선을 살 만큼 자신의 자유분방함을 즐기고 있다. 이런 모습입니다. 주변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나는 그냥 인생을 즐기면서 살래. 이런 느낌이라 욜로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을 사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나 이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또 이분은 특정한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일이든 사랑이든 대인관계든 어떤 방면에서든 모두 다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연애를 한다고 하더라도 진득하게 오래 이어지는 연애를 하지 못하고 가벼운 관계에 그친다든지 결혼 정년기라면 아직도 제대로 된 짝을 만나지 못한 모습, 또 직장에서도 어디 한 군데 안주하지 못하고 계속 옮겨 다니거나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듯 하고요.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약간 돌려막기식으로 진행이 된다거나 또는 뭔가 돈을 벌면 그걸 또 바로바로 써버리는 듯한 그림? 그래서 수중에 남는 돈이 없는 듯한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직장이든 사는 곳이든 어딘가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꾸만 돌아다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그걸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방법이다. 내가 인생을 즐기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특히나 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라면 내가 젊었을 때 해보지 이걸 또 언제 해보겠어.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지. 미래의 고민은 미래의 나에게 맡길래. 이런 모습이라 한마디로 장기적인 목표나 대책이 없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을 살펴보면요. 주변 사람들도 좀 불안감이 앞선다고 해요. 쟤 저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 사람 앞에서는 그래 뭐 너의 생각을 존중해. 너의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또는 뭐 그렇게 인생을 멋지게 살 수도 있군요. 나쁘지 않네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속으로는 좀 알맹이가 없다라는 감정이 크게 든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좀 미성숙하고 철이 없다는 인식이 강하고 아직까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어른스럽지 못하고 지나치게 무계획적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를 빨리 하나씩 해결을 해야 할 시점이고 또 자리를 잡아가야 할 시점이지만 본인 스스로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눈에는 이분의 상태나 상황이 불안하게 보인다. 더욱더 아이 같아 보인다. 좀 가벼워 보인다. 라고 인식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분은 5번 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읽어볼 텐데요. 상대는 5번 분들에게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번 분들은 본인과 다르게 미래를 계획하고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시고 되게 성숙한 면모를 보여주셔서 그런 점에서 닮고 싶은 사람이자 한때는 우상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점이 때로는 다가가기 어렵게 느껴졌고 점차 자신과 비교가 되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질투로까지 변하게 된 것으로 보여져요. 전체적으로 상대방 분에게서는 계속해서 감정을 이야기하는 컵카드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5번 분들에게는 현실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펜타클 카드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꿈과 이상을 쫓는 분이라면 5번 분들은 현실적으로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느낌이라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획을 잘 해나가고 그로 인해서 항상 성과가 있고 또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좀 안정이 되어 있다. 물질적으로든 성과적으로든 5번 분들은 하나하나 이뤄가는 그런 묵직한 성향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대단하게 느껴져서 닮고 싶기도 했다가 5번 분들이라는 사람을 내가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게 점점 트집을 잡으려고 하게 되거나 질투로 바뀌게 된 듯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5번 분들 조금 잘났다고 왜 저렇게 콧대 높게 행동해? 되게 잘난 척하네? 뭐가 저렇게 잘나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이렇게 유치한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내가 올라갈 수 없으니 5번 분들을 좀 끄집어 내리고 싶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거나 친하게 지냈다고 하더라도 상대는 5번 분들이 본인과 결이 다르다는 점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고 나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 나와는 뭔가 좀 장르가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에 가까워지려고 해도 어느 정도 벽에 있는 듯한 감정이 크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두 분이 혹여나 만나게 될 수 있을지를 알아본 카드를 보면요. 두 분의 만남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이거든요. 만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걸 원치 않는 모습이에요. 어느 정도 인사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또는 SNS를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는 있지만 두 분 모두 그걸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마음을 이미 비워버렸고 또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또다시 갈등이 시작될 것 같다. 서로를 향한 예민하고 심술궂은 감정들이 다시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에 각자의 일상에서 서로를 지워버리는 것이 나은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카드를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성향과 비슷하게 굉장히 다른 에너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대는 좀 허황된 것을 쫓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멀리 하늘 위의 구름을 바라보면서 막연히 구름에서 무언가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모습이라면요. 5번 분들은 성실하게 땅에서 밭을 일구고 거기서 수확물을 얻어내는 듯한 모습이라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른 후에는 당연히 5번 분들의 결과물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상대는 가만히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가 뭐야? 5번 분들 언제 이렇게 했어? 라고 시샘을 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본인이 실천하지 않았으면서 5번 분들에게 왜 나를 안 챙겨줬어? 너는 왜 너만 챙겨? 라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반복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포용하기가 힘들어 보이고요. 또 이분은 속이 좁고 조금 미성숙해서 자신의 것을 더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여주실 수가 있어서 만약 5번 분들이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다시 만남을 갖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5번 분들께 리딩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요. 5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